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점 C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1, 그 원을 다시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2라고 한답니다. 근데 C1, C2는 직선 L과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C1은 직선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C2도 직선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m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 거리와 y축 평행이동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최대값이니까 이게 평행이동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면 이왕이면 움직일 때 양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해가 좀 편할 테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것도 2,3 2,3이면 대략 한 이쯤? 여기가 원의 중심이며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3짜리네요. 그럼 얘는 x축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겠죠? 이거 뭐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원을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해요. 일단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직선, 이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길이가 3분의 4네요. 길이 3분의 4인 직선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칠게요. y는 3분의 4x. 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원이, 뭐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이 원과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되 똑같은 크기를 가지되 이 직선에 접할 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반지름은 얘랑 똑같은데 이렇게 원에 접하게 되면 그때는 두 점에서 안 만날 겁니다. 지금 이 직선 파란색 직선과 내가 그리는 원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안 만나요. 그럼 얘 되기 전까지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어쨌든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원의 중심은 2 플러스 m, 3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일단 접하기 바로 전까지니까 접할 때면 어느 정도 이동할지는 먼저 알고 접하는 경우에 이동하는 거리보다 좀 더 짧게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접할 때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접하게 되려면 x로 n만큼 이동한다면 중심이 2 플러스 m,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던 거죠. 이런 원 문제가 나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죠. 대부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재면 이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네요. 그럼 결론은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3이 나오도록 n값을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리 잡아봅시다. 얘를 d1이라고 할게요. 이 거리를 d1. d1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이죠? 그러면 분모는 5가 될 것 같고 분자는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4, 2 플러스 m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0. 0은 필요 없고요. 네, 거리. 그럼 이걸 계산하면 절대값 4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값이 3과 같아야 돼요. 절대값 4m 마이너스 1이 15랑 같을 때니까 4m 마이너스 1의 값은 1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m의 값은 16을 4로 나눴으니까 4.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14를 m으로 나누면 m값은 음수가 나올 테니까 지금 최대값 찾는 거니까 음수를 버립시다. 양수값 4만 일단 우리는 답으로 취급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원을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정확히 저 파란색 직선에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4만큼 이동하기 전까지 움직이면 4보다 작은 거리만큼 움직이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겠죠. 이해합니까? 근데 그 m의 값에 지금은 뭐 찾는 거예요? 잠깐 위에서 뭘 봤는데 이 말이 있죠. 두 자연수 mn m과 n은 자연수네요. 그럼 4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최대값은 3이죠. 그러므로 m의 최대는 3입니다. 얘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답처럼 보이는데 이거 답이 아니에요. 얘가 답이에요. m의 최대값은 3.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원이 C1이었어요. 이 원이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날 때 그게 C1이었죠. 걔를 다시 n만큼 위로 평행 이동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5,3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중심이 5,3이었을 거예요. 근데 걔를 다시 y축으로 n만큼 평행되겠죠. 그럼 이 중심 좌표는 5,3 플러스 n이 됐을 때인데 이 원이 파란색 직선과 접하기 바로 전까지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테니까 그 거리를 이번엔 D2라고 합시다. 그럼 D2의 길이는 어차피 아까 분모값은 똑같이 5가 될 테고 분자에 이걸 대입할 텐데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n 그럼 20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3n이니까 네. 절대값 11 마이너스 3n 얘가 반지름 3과 같아질 때겠네요. 그럼 양변에 15를 곱하면 절대값 11 마이너스 3n의 값은 15 그럼 11 마이너스 3n의 값은 15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가 되거나 이 중에서 이제 양수값 찾는 거였죠. 그럼 얘는 음수가 나올 테니까 버리고 여기서 양수가 나올 테겠죠. 그럼 넘어가면 3n의 값은 26 따라서 n 값은 따라서 n의 최대값은 좀 전에 구한 n 값은 3분의 26이 나왔어요. 이거 대략 얼마예요? 8점 얼마 정도 되죠. 걔보다 작은 자연수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n의 최대값은 8이 되겠네요. 그래서 m의 최대값은 3, n의 최대값은 8 둘을 더하면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좌표 표면에서 C라는 원이 있죠.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점C는 원점을 지난답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0,0이라는 점을 지날 테니 필요하다면 대입할 수 있겠네요. 원 C는 Y는 마이너스 C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딘지 일단 원이니까 중심을 찾아봅시다. 2, A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의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빼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얘랑 지워지고 13 따라서 반지름 값은 루트 13 됐네. 그러니까 중심이 2,a이며 반지름이 루트 13짜리는 원이에요. 그리고 이 원이 0,0을 지나니까 0,0을 한번 식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a제곱이 9네요.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무슨 말이죠? 중심 좌표죠. 여기 a가 지금 중심의 y좌표입니다.
따라서 2,3 또는 2,-3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원이 원점을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근데 위에는 이 중심이 2,3일 때는 답이 안 되겠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2,3이면 대략 여기쯤 있을 겁니다. 2,3. 근데 반지름이 루트 13이에요. 루트 13은 대략 3. 얼마가 되죠? 4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럼 대략 한 이 정도 크기로 그려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에 채 닿지 않는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원이 y는 마이너스와 만날 일은 없잖아. y는 마이너스는 밑으로 한 칸 더 내려와 있을 테니까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원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보나마나 이제 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는 원은 중심이 2,-3이며 반지름이 루트 13짜리 원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걔가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교점이 여기와 여기일 거 아닙니까? 이 원과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점이에요. 여기와 여기. 근데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이 원의 반응식, 이 원의 반응식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이죠. 얘랑 y는 마이너스 1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두 개의 x좌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두 개의 x좌표가 나오면 몇 컴마 마이너스 2, 몇 컴마 마이너스 1은 답으로 두 개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 거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여기 나오는 x좌표, x1, 여기 나오는 x좌표, x2. 그 x2에서 x1을 빼시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13이죠. 됐니? 그리고 여기 길이 얼마예요? 이건 1 아닌가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루트 12가 되죠?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면 여기도 당연히 같은 길이니까 루트 12가 되겠지. 루트 12는 2루트 3과 같으니까 이쪽 2루트 3이면 이쪽도 2루트 3, 2루트 3 합치면 4루트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하나는 중심이 마이너스 7,2, 반지름이 루트 20짜리인 나머지 하나는 중심이 0,b이며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 원이 있어요. 이 원이 하나의 직선에 L1, L2라는 두 개의 직선에 각각 접하는 접선이 만들어져요. 이랬을 때 이 L1, L2의 기울기의 곱을 C라고 하고 그럼 A값, B값, A는 뭐였죠? 점피의 좌표, B는 두 번째 원의 중심의 Y좌표, C는 그 기울기,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 그들을 각각 다 구한 다음에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고 갈게요.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중심이 마이너스 7,2고요. 이 원의 중심은 0,b예요. 그리고 대부분 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 접선까지 보통 이렇게 반지름을 내려가서 수선을 만들죠. 이쪽도 이렇게 반지름을 내려가서 수선을 만들죠.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보통 이런 작업들은 기본이잖아. 됐니? 자, 이제 문제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모르니까 그냥 A,B라고 합시다. A,0이라고 합시다. 문제 나왔었어요? 여기. 그럼 점 A 좌표를 구해야 되고 점 B의 좌표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접선의 기울기 곱도 구해야 되고 근데 이 문제는 그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얼른 떠올라야 돼요. 얘를 이렇게 그어봐요.
이렇게 가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닮음이죠. 그렇죠? 이해합니까? 닮음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죠. 맞나요? 그럼 닮음의 비율을 찾아내야 돼, 이런 문제들. 비율 찾아야 되는데, 만만한 변을 찾아야 돼. 만만한 변이 여기 아니겠어요? 루트 20, 2원의 반지름, 2루트 5. 2원의 반지름, 루트 5. 몇 대 몇이죠? 1대 2네요. 그치, 루트 갖고 나면 1대 2가 되겠네? 그럼 결론은 이 삼각형,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1대 2 닮음이라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다는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점을 좀 점이 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A라고 그러고, 이원의 중심을 A, 이원의 중심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점 B의 정체는 3분 AP의 중점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 다 푼 겁니다. 점 B는 3분 AP의 정확히 중점이 되겠네요. 1대2 닮음이니까. 그럼 점 B는 0,B. 중점 구하는 공식은 A와 P의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따라서 B값은 1이 되며 A값은 7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A값 구했고 B값 구했어요. 그럼 점 P의 좌표는 7,0. 그다음 점 B의 좌표는 0,1 이렇게 되네요. 자, 남은 거는 여기까지 무난하게 잘 해왔는데 이제 남은 거는 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 접선을 따로따로 구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이거 아닌가요? 이 문제는 이 개념이잖아요.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으로 뭘 한 거죠? 접선을 그은 거잖아요. 근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L1이고 이게 L2라고 되는 거예요. 이 점은 7,0이고 이 점은 마이너스 7,2로 이게 여기로 봐도 되겠지만 이게보다는 이게 좀 더 계산하기 편하죠. 반지름도 짧고 수치도 작으니까. 이 중심이 0,1인 걸 우리가 좀 전에 구했네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네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럼 이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풀 때는 처음에 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 일단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해서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이 7,0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m이면 7,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에서 지난 y좌표 0을 빼주고 필요 없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7을 빼주고, 정리해보니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m은 0 이렇게 되네요. 이거 왜 구했죠? 이 직선의 이변이 이거잖아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m의 값은 0. 그리고 이 중심 0,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잡았더니 그 거리가 루트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자 절대값 0,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m의 절대값, 그 값이 루트 5랑 같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음수의 절대값 그냥 양수로 보면 되겠죠. 절대값 7m 플러스 1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을 제곱하죠? 제곱하면 49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은 5m의 제곱 플러스 5 넘어가면 44m 제곱 플러스 14m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뭐죠? 기울기 값이 지금 두 개 나오지. 왜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m으로 뒀잖아요. 두 개 나온 이유는 접선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그럼 m값 두 개를 우리가 m1과 m2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m1과 m2의 곱을 물어봤었죠. 두 기울기의 곱. 근데 이 m1, m2는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네요. 두 개의 근의 곱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곱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m1, m2의 값이 지금 c값이었어요. c값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4분의 4 약분하면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저 C값으로 보시고 거기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하실만 하죠? 여기까지는? 네. 네, 그렇고요. 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A, B, 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했을 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림이 대략 이럴 듯해요. 6,0 다 음수 쪽이니까 밑으로 내려서 그립시다. 원점 6,0이 한 이쯤 점 A 0,-3 한 이쯤 점 B 10,-8 한 이쯤 점 C 10,-8 자, 이 세 점을 이었더니 이런 식의 뭐가 만들어졌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원을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남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 P에서 선분 5, 점 5까지의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를 구하래요. 저 길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점 P의 좌표가 나와야 뭘 OP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핵심은 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점 P는 내심이죠. 내심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냥 중2 때 배운 거죠. 내심하면 내심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저번의 중심. 지금 그림처럼 삼각형 내부에 접하고 있는 저 내저번의 중심이 내심이에요. 내심의 작도법이 뭐였죠? 내심을 찍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에요. 세 각을 이런 식으로 이등분하다 보니 이 각, 이 각, 이등분되고 이 각, 이 각, 이등분되고 이 각, 이 각, 이등분이 된 겁니다. 만나는 교점에 내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과 내심의 관계는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죄송해요.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원이 내접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심에서 삼각형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같죠? 됐나요? 이거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 내용이겠네요. 여기 있는 이 꼭점에서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선을 그으면 그 선에 의해서 한 내각이 이등분되죠. 얘를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 내각이 이등분 되더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좀 더 연장해서 그어볼까요?
이거 그어봤어요. 좀 더 인정해서 그어봤어요. 자, 그럼 또 이런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닮음에 따라 배웠던 건데, 삼각형의 한 내각을 이등분해요. 그럼 내각의 이등분선의 공식 비율이 있었죠. 이변과 이변의 비율은 이변과 이변의 비율과 같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얼마 전에 내분점, 외분점 할 때 활용 문제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6에서 0까지 36. 36 플러스 9. 루트 45. 루트 45면 얼마야? 3루트 5. 여기는 이 길이는 x길이 뺀가 100, y길이 뺀가 5, 125. 5루트 5. 뭔가 느낌이 왔지? 이 길이 얼마겠어요? 계산 안 해봐도 알아야 된다? 4루트 5. 물론 계산해봐야 됩니다. 일단 계산해봐야 되는데 느낌 확 왔잖아요. 이거 빼면 4의 제곱 16. 이거 빼면 8의 제곱 64. 16 더하기 64. 80. 네, 4루트 5 맞네요. 자, 봐. 잘 봐라, 이제. 이제부터 잘 봐야 돼. 내각이 등분됐죠. 그럼 이 변의 길이 비율과 이 변의 길이 비율은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비율과 같겠네요. 근데 여기 비율이 얼마죠? 3이에요. 얘는 5야. 그럼 얘도 3대 5로 나누어지겠지. 됐니? 그럼 6,0과 10,-8의 3대5 내분점을 구하면 돼. 근데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빨라야 되는 몰라도 되긴 한데 조금 눈치가 빠르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8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대5면 여기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8이라는 거 5라는 거 아닙니까? 3대5잖아. 이게 3대5면 이게 만약 평행하다면 이것도 3대5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딱 3과 5를 더하면 정확히 딱 8로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중심의 y좌표는 이 중심 y좌표 p죠. 이 중심 y좌표는 x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니? 중심 y좌표가 왜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아니야,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 이거부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Q.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아까 말했던 선분 AC의 3대5 내분점을 Q라고 한다면 그 Q의 좌표가 몇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뭐였냐면 0,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에 3대5 내분점이 몇 컴마 마이너스 3에 있어. 근데 이 원의 중심은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잖아. 안 그래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쭉 긋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거기에 내부에 점피가 놓이잖아요. 따라서 점피의 좌표는 x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문제 거의 다 푼 거야. 선생님 뭘 다 풀었죠? 이렇게 삼각형이었고 여기 내부에 이렇게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3인 것까지 알아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내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 이거 원래 해설지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해결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해설지는 정석대로 풀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문자 계속 나오고. 근데 여기 있는 중심에 아까 내접원의 내심의 위치가 뭘 뜻하냐면 여기 있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여기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서로 같죠. 내점은 반지름. 그럼 이 직선식이 필요해. 이 직선식은 0,-3과 10,-8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지나는 점 하나는 얘가 있을 테고, 이거 y절편이죠, 이 직선에. 근데 기울기만 찾으면 되네. 그럼 기울기 y는 기울기 x의 증가량 10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겨주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직선과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 됐죠? 이 직선을 L1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 L1. L1과 a,-3 사이의 거리를 잡아줘요.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a, -3 플러스 6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5분의 절대값 a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잡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를 잡아봅시다. 근데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였냐면 6,0이었어요.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찾는 거죠? 10에서 6을 빼면 4분의 -8에서 0을 빼면 -8 기울기는 -2 -2 가로 x-6 이거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y -12가 되겠네요. 됐죠? 이번에는 이 직선 2x 플러스 y -12는 0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 d2 분모 루트 5 분자 a,-3에다 대입하면 절대값 2a -3 -12니까 -1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d2의 길이와 이 d1의 길이가 결론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5 루트 5는 날라가고 남아있는 거 저거만 정리하면 되겠죠. 절대값 2a-15라는 값과 이 값과 절대값 a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럼 절대값 양쪽으로 벗겨내게 되면 2a-15는 a일 수도 있고 2a-15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a 값은 15 이게 넘어가면 a 값은 5 근데 a가 15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요? a가 뭐냐면 점 P의 x좌표잖아. 점 P의 x좌표. 근데 이 점 C가 10,-8밖에 안 되는데 점 A 여기 있는 점 P의 x좌표인 A가 15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답은 답이 아닐 테고요. 정답 우리가 원했던 A좌표는 중심 좌표는 5로 시작하고 중심 Y좌표가 -3이었으니까 따라 점 P의 좌표는 5, -3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잠깐만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싹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할게요. 지금 설명이 좀 길어져서 잠깐만 정리해 보면 이런 느낌이었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결론 이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존재하고 그 중심좌표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이 길이를 잡았더니 3루토 비례가 3 여기는 5루토 비례가 5 여기는 4루토 비례가 4 근데 내심의 위치는 이 내심의 위치는 내각의 2등분선이죠. 이렇게 내각을 2등분하는 선입니다. 각을 2등분해요. 그럼 내각 2등분선 비례에 따라서 이 선분이 3이고 이 선분의 길이가 5라면 여기도 3대 5로 내분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두고 저 Q의 좌표를 찾았더니 여기 이 내분점의 X좌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큰 의미가 없고 내분점의 Y좌표가 중요한 거라는데 이게 -3으로 나오더라는 얘기 계산해보니까 이게 -3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내분점으로 아까 내분점으로 계산해서 답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 보여드린 것처럼 비례 있잖아요. 삼각형 살짝 그려놓고 3대 5 그럼 여기 8을 3대 5로 나누면 정확하게 이 위치가 네모 콤마 -3에 위치할 거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도 -3이고 여기도 y좌표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중심의 y좌표도 -3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미지수 하나 줄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미지수 하나를 못 줄여내니까 풀이에서는 굉장히 풀이가 길어져요. 나중에 보면.
풀이가 이만해. 그 미지수의 개수를 못 줄였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이 이거를 간파 못해서 하진 않았을 테고 그냥 일반적 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이가 좀 길어져요. 근데 이 내분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는 0,-3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이 중심이 놓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 알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미수가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식 하나만 만들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식은 이 내용이죠.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와 중심에서 이쪽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이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우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런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뭐였죠? 그죠? 15였나요? 네. 이걸 풀다 보니까 A 값이 두 개, 15와 5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A가 15가 되면 이 중심이 15,-3이니까 이쪽 점의 좌표가 10,로 가지니 이건 답이 될 수 없고 이 답이 정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3x-4y 플러스 12와 접한 원이 두 개랍니다. 근데 두 원의 중심의 거리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그래서 이 직선의 y좌표 값이 3, x좌표는 4죠. 그러면 x좌표는 마이너스 4죠. 대략 뭐 이렇게 지난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직선에 여기를 L1이라고 합시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며 이 L1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럼 첫 번째 원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그려주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놓이며 이 직선 L1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가 더 있답니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3, 4분면 중에 하나 더 있겠죠. 이쪽으로.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놓이며 이 직선 L에 접하는 원이 이쪽으로 하나 더 생기죠. 이렇게 해서 통 두 개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합시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라고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근데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문제 풀이가 좀 더 쉬워지니까. 그럼 중요한 건 중심 좌표죠. 중심이 두 개 나오긴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구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문제는 하나를 미수를 두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중심값이 두 개 나오는 2차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 여기 하나를, 여기 중심 좌표가 하나가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A 하나를 T, 로 갑시다. T, T, 마이너스 X에 있으니까. 그럼 T, T에서 이 직선 3x-4y 플러스 12까지의 거리를 잡아요. 이 거리를 잡아요. 이 거리가 뭐랑 같죠? 이원의 반지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X축, Y축에 접하면 이거 꼭 써먹어야 됩니다.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중심 X좌표 T, 중심 Y좌표 T. 그럼 이원의 반지름도 T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5, 5가 되고 절대값 3t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2의 절대값이 반지름 t와 같은 겁니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이원의 반지름 t값과 같다. 양변을 모르고 물론 t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t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음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초점 만약 여기다 맞춘다면 t값은 양수일 테니까 그냥 t라고 두도록 할게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t라고 붙이는 게 맞는데 혹은 절대값 t라고 붙이는 게 맞는데 일단 이쪽에다 포인트를 뒀으니까 그냥 t라고 두도록 하면 이쪽을 그냥 t라고 둡니다. 5를 곱하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5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t 플러스 12는 5t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12의 값이 5t거나 마이너스 t 플러스 12의 값이 마이너스 5t거나 그럼 하나는 위에서 나오고 하나는 아래에서 나오겠죠. 이쪽을 넘기면 이쪽의 t값은 3 이쪽의 t값은 넘어가고 이게 3이 아니고 2네요. 네. 6t가 12가 된 거니까 t값은 2. 여기서 t값은 4t가 마이너스 10이니까 t값은 마이너스 3. t값 두 개 나왔죠? 왜 두 개인가요? 양수인 거는 여기 좌표를 말하고 음수인 거는 여기 좌표를 말하게 돼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2,2에서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이렇게 만들면 직각 이등변이 되잖아. 기울기 일자리는 직선이니까 여기 y는 x. 그렇죠? 그럼 직각 이등변. 이변 길이 5, 이변 길이 5. 그럼 얘는 5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제곱한 값이니까 정답은 뭐 12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자 그리고 1번과 2번에 보면 이게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건지 이제 보이죠? 원의 중심을 지나며 이 원에 현을 하나 그었어요. CD라는 현을 긋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원을 접어서 왼쪽 현 CD에 접할 때까지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점 A를 이제 세 번째 그림이죠. 점 A를 지나는 현이 원과 만나는 점 중 점 A가 아닌 점을 F,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여기를 말하죠. 또 다른 한 점의 교점인 F. 그리고 A, E, F를 지나는 새로운 원을 그린다. 이 손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손을 그려서 사람 헷갈리게.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 원 부분을 그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려졌던 원과 두 번째 그려진 원이 합동이라는 겁니다. 그치? 접어서 생긴 면적이니까 그 접어 생긴 그 곡률 부분은 접기 전에 있는 곡률 부분과 동일할 테니까 이 두 원은 사실 중심의 위치만 다르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 원은 중심의 위치는 다르되 반지름이 똑같은 합동인 두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여기 나와요. 원의 중심을 5, 이 원의 중심 5를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하고 이걸 원점으로 한답니다. 원점을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표면을 그렸을 때 그렸죠. 점 AEF를 지나는 A 여기죠. E 여기입니다. 접점이에요. F 이 점. 자, 이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여기일 겁니다. 지금 대략 책에서도 이게 다 찍어줬는데 이 점을 O'이라고 이 좌표를 A, B라고 뒀을 때 삼각형 AEO를 그립시다. A, E, O' 여기에요. 이 삼각형 넓이가 12랍니다.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가 12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이 길이가 중요해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뭘까요? 이 길이가 뭘까요? 오른쪽 원의 반지름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 오른쪽 원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왼쪽 원과 합동인 도형이죠. 그럼 반지름이 동일할 텐데. 그럼 이 원의 지금 중심이, 반지름 나와 있죠? 6이라고? 그럼 오른쪽 원의 반지름도 6일 거예요. 여기가 6이라는 얘기야. 그럼 넓이가 12가 나와야 되네? 넓이가 12 나오려면 높이는 4가 돼야 되겠지. 됐니? 여기다 쓸까요? 이 높이 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가 중요해요. 얘랑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죠. 그치? 그림을 지금 그렇게 그렸다는 뜻이니까. 됐니? 그럼 여기 있는 길이 얼마야? 지금 제가 이 길이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2고 얘가 O'이에요. 제가 이 길이를 어떻게 알죠? 왜 모릅니까?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얘가 5입니다. 얘가 A고요. 5의 길이 얼마예요? 얘도 6이네. 그렇잖아요? 왼쪽 원에 있는 중심에서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거 반지름이잖아요. 6. 근데 이만큼이 4래.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남아요? 얘 2가 남는 거라고. 6에서 4를 뺐으니까 얘 2가 남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구나. 그래? 여기가 2가 아니죠? 이상한데도 그랬어. 얘가 2고 얘가 5'이에요. 5의 길이가 6이 되고 이 길이가 아까 4였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2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럼 이 점의 좌표, 이 중심 좌표는 x좌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y좌표가 2인 건 알겠네. 이게 원점이잖아. 위로 두 칸 갔잖아.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a, 2가 되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a, 2이며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이에요. 그럼 중심 좌표가 나왔으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6의 제곱 36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근데 이 원이 잘 보시면 이 원이 완성이 되려면 a 값이 구해져야 돼요. a 값이 구해지려면 x, y에 점 하나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원이 지나는 한 점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어디 있어요? a라는 점이 있잖아. a를 지나가잖아. 이게 0,6인데? 원점에서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왔으니까 0,6. 0,6을 아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 6 마이너스 2의 제곱 16은 36. 따라서 a 제곱이 20.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a는 원점 위쪽에서 그려졌으니까 a 값은 2 루트 5 필요 없네요. a 제곱만 있으면 되네요.
a제곱. 어차피 a제곱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20. b제곱은 아까 b값 구했습니다. b값이 여기 있는 중심의 y좌표죠? 2의 제곱 4. 정답은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이 원점이고 네 변이 각각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 ABCD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 AD의 길이 이 직사각은 가로 길입니다. AB 길이 이 직사각의 세로 길이고요. 가로와 세로는 기본적으로 2보다 큰 변의 길이를 갖는다. 사각형 ABCD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위로 두 칸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그럼 그 내부에 직사각형과 만나서 생긴 공통 부분의 넓이가 18이래요. 자, 이해부터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 사각형 ABCD를 위로 두 칸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부에 공통 부분이 생긴대. 그럼 이런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닐 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끌어올리면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끌어올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안 지워져?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선분 그 AD와 AB가 2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위로 두 칸 끌어올렸는데 변의 길이가 2가 안 되면 당연히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2보다 크단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적당히 겹치게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적당히 한 이 정도,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면 거기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겹치죠. 이 부분이 겹치네요. 처음에 있는 직사각형과 Y축을 이만큼 평이동한 직선이 옮겼을 때 만나는 직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럼 가로 길이는 여전히 처음과 똑같죠. 가로 길이를 그냥 A라고 둡시다. 그 처음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이만큼도 B 아니야? 그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예요? 이건 2네. 왜?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점을 움직였잖아. 안 그래요? 처음에 있는 직사각형의 오른쪽 위에 있는 끝점은 파란색 직사각형의 오른쪽 위에 있는 끝점으로 이동되겠죠. 근데 두 칸 올라갔다며. 그럼 이 길이는 2겠지. 그럼 결론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변의 길이는 B-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하면 총 넓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8. 자, 여기까지. 근데 지금 AB가 자연수란 말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정방정식 형태로 뭐 곱해서 얼마 돼 이런 걸 찾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 식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 식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다 보세요. 이번에는 요건 이제 좀 지울까요? 지워도 되겠죠, 얘는? 자,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는 다라는 조건은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답니다. y는 x, 이렇게 y는 x. 대칭 이동하면 여기 있는 점은 이리 갈 테고, 이쯤 갈 테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이동하면 이쯤 가겠죠. 여기 있는 점은 이 정도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쯤에 놓이겠죠. 결론이 뭐냐면 가로로 이렇게 좀 길게 누워있던 직사각형이 세로로 길게 세워진다는 뜻이지. 대신에 이 직사각형의 중심의 위치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의 직사각형이 그려질 거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겠나요? 자, 이랬을 때 처음에 있었던 직사각형과 대칭 이동된 직사각형 내부의 공통 부분은 여기잖아.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 점은 직사각형 처음과 나중에 그려진 직사각형의 공통 만나는 교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럼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겠지.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정사각형이야. 왜 정사각형이야? 여기는 끝점 두 개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잖아. 기울기 1짜리잖아.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을 이동할 때 x의 증가량 1, y 증가량도 1. 그럼 결국은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얘기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건데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이 길이 얼마야? b잖아. 이건 이번에는 세로가 변함이 없죠. 그럼 가로도 b가 될 겁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제곱이 넓이 얼마? 16. 따라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중에 4.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a 곱하기 2가 18이니까 a 값은 9. 이렇게 a, b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4, 9, 36이 정답이 되겠죠. 최초의 길이가 a, b였으니까. 자,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 있고요. 걔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같은 크기만큼 평이동을 시켰더니 k는 2보다 큰 양수랍니다. 그 원은 C2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C2에서 C2는 점 A 1,1에서 이 C2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랍니다. 상수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일단 그림이었고요. 말이 좀 복잡해. 저 쉽게 문제도 풀기 전에 좀 지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원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을 중심이 0,0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에요. 자,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보다 큰 숫자의 크기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원과는 만나지 않겠죠? 이건 반지름이 루트 2밖에 안 되잖아요. 2만큼 같다는 얘기는 2보다 더 큰 값을 갖다는 얘기는 아마 만나지 않겠네요. 그리고 1,1은 어디 있죠?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참이 된다?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1,1이라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내가 이동한 원 여기쯤에 어쨌든 평이동했으니까 원의 크기는 똑같을 때고 한 이 정도에 그려졌다고 칩니다. 자, 이렇게 이동됐다 칠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이게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좀 달라도 이해하시고. 자, 1,1에서 이쪽 원에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수직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너무 안 맞네. 대략 이렇게 수직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쉽습니다. 그림을 이해하시면 문제는 쉬워져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중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지름은 알아요. 얼마죠? 루트에. 반지름 루트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 정사각형이에요. 수직, 수직. 그렇죠? 그럼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 보니까. 조금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네. 대략, 이래요. 대략. 그럼 처음에 있던 원의 중심은 어딘가요? 처음에 있던 원의 중심은 0,0이죠? 됐니?
이렇게 그으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겠죠. 그럼 이 중심좌표는 0, 얼마에서 0, 얼마에서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죠. 플러스 얼마만큼. 그 다음에 0, 플러스 얼마만큼 이동한 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동거리를 잡아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근데 봐봐, 이건 어렵지 않잖아. 여기 길이 얼마죠? 루트 2잖아. 여기도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 길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원점에서 이쪽 점까지 이동하려면 얼마큼 움직여야 되죠? 1 플러스 루트 2만큼 움직여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잘 봐. 좀 그림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림 좀 선생님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여기 있는 점이 1,1이었죠? 그리고 이 원 쪽에 접선 두 개 걷더니 접선이 수직이래.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 이렇게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을 내려 걷더니 이게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도 루트 2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는 1,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원점까지 선을 그으면 여기도 정사각형이에요. 당연히 정사각형이죠. 근데 원점에서 이쪽 길이가 1이고 이쪽 점에서 이쪽 길이가 루트 2니까 당연히 원점에서는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1 플러스 루트 2만큼 이동해야 이 원의 중심에 닿을 거라는 얘기지. 됐어요? 근데 아까 X축으로 Y축으로 똑같이 이동했었잖아. 똑같이 K만큼 이동했었죠. K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이 위치가 1 플러스 루트 2. 얘도 1 플러스 루트 2. 따라서 K 값은 1 플러스 루트 2. 됐나요? 자, 정리합시다, 다시. 얘도. 약간 지금 머리가 멍해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원이 있었어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1,1까지 이동하려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이 원을 x축으로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겁니다. k만큼 이동했더니 이런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원의 크기는 똑같고요. 중심 좌표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됐지? 근데 이 중심 좌표는 분명히 원점에서 K만큼 평행이동한 중심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K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1,1이에요. 됐니? 근데 아이고, 너무 원을 이쪽으로 당겨놨나요? 여기 수직이 되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됐어? 1,1에서 이쪽 원에 내가 평행이동했던 원에 접선을 그었더니 두 개의 접선이 지금처럼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수직이니까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은 여전히 얼마죠? 루트 2입니다. 그럼 1,1에서 이 점까지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루트 2만큼 위로 이동했다는 뜻이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X좌표의 변화, X좌표, Y좌표의 변화를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원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어? 그럼 위로 한 칸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또 몇 칸 움직였죠? 루트 2만큼 움직이고 위로 루트 2만큼 움직여서 이 중심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X좌표 1, X좌표 루트 2. 그럼 이만큼 거리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될 테고 다시 Y좌표 1, Y좌표 루트 2. 그럼 이만큼 거리도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가 돼 있겠지. 그럼 원점에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1,2와 2,1. 대략 여기쯤 1,2. 여기쯤 2,2. 자, 근데 X축 위에 점 C가 있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쯤에 점 C. 근데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 많이 했었죠? 이거를?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선분 AB 길이에다가 선분 AC 길이, 선분 BC의 길이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이는 이 까만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두 점을 이었던 이 길이는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럼 x끼리 뺀 값, y끼리 뺀 값 더해서 루트 씌우면 얘는 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 플러스 이제 2변인데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면 이 점 B를 x축에 있는 점 C를 기준으로 x축으로 대칭으로 시키면 이 점의 위치를 B' 위치는 2,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여기는 A와 B'을 이렇게 직선거리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에 C를 두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ABC가 둘레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이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서 덧셈 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런 게 4점짜리야. 4점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남자가 35명, 여자가 30명.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는 인원이 나와있진 않아요. 그냥 A 또는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남자가 35명, 여자가 30명이더랍니다. 그럼 결국은 A 은행 또는 B 은행이잖아요. 그럼 합집합이겠죠. 그 합집합의 인원을 계산했더니 65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족군을 보면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니까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야,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집합 A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집합 B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라는 은행이 여기 있어. B라는 은행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A 은행을 들어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B 은행 쪽을 들어간 사람을 모았더니 65명이라는 거지. 그치? A가 35, B가 31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A, B의 인원은 여기서 나오죠.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이 82래요. 그럼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NA라고 부르고 B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NB라고 부른다면 이게 85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82.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A 또는 B은행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B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인원이 안 맞는 이유는 두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농협을 이용하는 은행,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 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합쳤더니 그러니까 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35명, 여자가 30명. 근데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랬더니 몇 명. 그다음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명. 둘을 더했더니 82. 인원이 안 맞아. 왜 안 맞는 거야? 이 중에 일부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죠. 두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65라는 얘기죠. A 또는 B를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A와 B를 합친 인원이 82. 그럼 교집합 인원은 몇 명인가요? 두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은 좀 빼주세요. 17인가요? 네, 17명? 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A를 이용하는 사람, B를 이용하는 사람. 둘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은 17명. 자, 이제 AB 은행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대칭 차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대칭 차집합을 묻는 문제는 아닌데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두 은행 중 한 은행만 그러면 A만 그러면 이 왼쪽을 말하고 B만 그러면 이 오른쪽을 말하겠죠. 그 이용하는 고객이 남자 고객수와 여자 고객수가 같답니다. 그럼 남자 고객수를 X라고 보고 그럼 여자 고객수는 X가 되겠죠? 안 그래? 남자 고객수와 여자 고객수가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에 남녀 고객수가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남자 인원이 X면 여자 인원도 X가 되겠죠. 그럼 이 남자와 여자 합치면 전체 인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A, B 합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합집합 인원이 65명이잖아. 근데 가운데 17명 있네? 그럼 빼면 48명. EX가 48이죠? 따라서 X는 24. 무슨 말이야? 두 은행 중 한 곳만 이용하는 남자 수가 24명, 여자 수도 정확히 똑같이 24명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색칠된 인원수, 두 개 은행 중 한 곳만 이용하는 사람, 난 농협만 이용해요 라는 사람, 난 국민은행만 갑니다 라는 사람 중에 남자 몇 명이 조사했더니 24명, 여자도 똑같이 24명이 나왔다는 뜻이죠.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이 색칠한 볼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남은 건 뭔가요? 남은 것. 이 고객 중 은행 A와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이 몇 명인지를 찾습니다. A,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근데 아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여자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잖아. 약간 그림이 좀 겹쳐서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이 AB라는 동그라미에는 남녀가 섞여 있는 상태지. 그 중에 여자만 이렇게 모으면 여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30명이라는 얘기예요. 여자인 고객만 모으면 30명. 됐니? 그 중에 여기 부분이야. 이 부분 대칭 차집합에 들어가는 여자인은 몇 명이에요? 24명이네.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디 있는 거야? 나머지 6명은 여기 있는 거지. 17명 중에 AB은행 모두 다 이용하는 고객 17명 중에 6명은 여자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6명. 자, 이 문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떤 느낌이냐면 별거 없는데 풀고 나면 약간 아리까리예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푸는 일반적인 집합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푸는 일반적인 집합 문제는 뭐 집합 A, 집합 B가 명확하게 다 구분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은행으로 구분한 거인 겁니다. 은행 A, 은행 B. 여기 은행 A와 은행 B를 합치면 전체 65명. 왜? 남자, 여자 섞여서 물어봤더니 남자, 여자 섞여서 총 65명. 그 중에 A은행, 아까 안 했죠? A은행, B은행을 이용하는 A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수와 B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수를 합쳤더니 82명. 근데 또는 아까는 우리가 또는 A 또는 B면 A 합집합 B를 말하는데 A은행, B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82명이라는 얘기는 그 차이가 교집합에서 17명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얘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인원이 48명이기 때문에요. 전체 65명 중에 교집합 두 군데를 동시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17명이니까 두 개 중에 한 군데만 이용하는 사람은 48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두 곳 중에 한 군데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남자 고객이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48명이 둘이 딱 반 나눠지니까 여자 고객이 몇 명이라는 얘기죠? 24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A은행 또는 B은행을 사용하는 여자 고객만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이걸 반을 딱 나눈 거야. 반을 딱 나눈 거야.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쪽에 있는 사람을 남자로 본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대략 느낌이 여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반을 딱 나눴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확히 반을 나눴다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한다면 위쪽을 남자로 보고 아래쪽을 여자로 보자는 얘기죠. 근데 아래쪽에 A 또는 B라는 이 아래쪽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자 고객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명이라며. 그치? 30명이라며.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농협만 이용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국민은행만 이용하는 사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두 개 다 이용하는 사람. 그치? 그럼 농협만 이용하는 사람과 국민은행만 이용하는 사람이 24명이야. 가운데 둘 다 이용하는 사람 합쳐서 30명이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 6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은행을 모두 다 사용하는 여자 고객은 6명이 정답이
그렇습니다. 네. 이가 좀 빠르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22번 갑시다. 22번도 여기 있는 빈칸만 이쪽만 좀 표시할게요. 나머지는 책 보고 합시다.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일단 씁시다. 이런 것들은 1, 2, 3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0. 그 다음에 집합 B는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 6, 7, 8 가서 쭉쭉쭉 15.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X가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1부터 10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X와 B의 합집합의 원소에서 총 12개. 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X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죠? 여기 X가 A에 포함되는 그림으로. 그리고 B와 적당히 겹치도록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 X1과 X2로 구분했죠? X1이 어디냐면 A 차집합 B면 이쪽을 말해요. 이쪽. 그렇죠? 거기랑 X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네요. 이해하시나요? 여기가 X1이에요. 이 부분을 X1. 나머지 부분이 보나마나 A 교집합 B와 X.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말하죠. 이 오른쪽 부분. 여기 이 부분을 X2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보면 X1과 X2는 고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서로 딱 나눠져서 서로서의 개념은 붙어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X1과 X2를 더하면 X 전체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딱 반으로, 그러니까 느낌상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X와 B의 합집합이 12개. 이거는 문제 조건이 있었죠. 아까 위에 써 있었어요. 집합 B가 10이므로 집합 B가 10이므로 여기 원소가 10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가 10개야. 근데 여기까지 합치면 몇 개라고요? 12개래. 그럼 여기가 당연히 2개지 뭐. 이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X1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렇게 됩니다. 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인데 따라서 가능한 집합 X1의 개수 집합 X1의 개수인데 집합 X1은 원소 개수 몇 개 간다는 뜻이죠? 2개를 가져요. 근데 2개를 간다는 것 뿐이지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종류를 따지다 보니까 집합 X1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테고 그 여러 개 개수를 세다 보니까 몇 개인지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니까 A 교집합 B 이 땅 안에는 누가 들어와요? 여기 땅 안에는 A 교집합 B 여기는 6, 7, 8, 9, 10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A 차집합 B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은 누가 들어가나요?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에서 6, 7, 8, 9, 10으로 뺀 거니까 저 A 차집합 B 안에는 1, 2, 3, 4, 5가 들어가겠네. 그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까지 섞어봐야 되냐면 여기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1, 2, 3, 4, 5예요. 근데 그 중에 이만큼의 누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X1이 있는 겁니다. 근데 X1이 이 중에서 원소를 몇 개를 가져가야 된다고? 2개를 가져가야 된다고. 딱 2개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럼 될 수 있는 종류는 1, 2, 1, 3, 1, 4, 1, 5. 그 다음 2, 3, 2, 4, 2, 5, 3, 4, 3, 5, 4, 5. 몇 개인가요? 10개. 집합 X가 될 수 있는 X1의 개수는 10개. 이게 위에 나와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나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이 봤던 시험에 나왔던 집합 관련 문제라는 얘기죠. 사실은 집합에다 뭐도 섞여 있냐면 조합의 개념이 잠깐 섞여 있긴 해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서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냥 낱개로 풀면 되니까.
총 5개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이었죠. OCE. 계산법은 5P인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값. 그래서 10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몰라도 돼. 상관없으니까 그냥 10개야. 이거 세면 돼. 가가 아까 2개였고 2였고 나는 10개였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를 봐야 되는데 다 봅시다. 자, x2는 a와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 이건 쉽네. x2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게 x2예요. 이게 x2. 근데 x2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교집합인 6, 7, 8, 9, 10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이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최대 2의 5제곱개지. 근데 얘는 몇 개인지 지금 구분을 안 해놨잖아.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x1만 2개라는 거를 아까 알았어요. 그러면 x와 b의 합집합이 12개이기 때문에 x 중에 왼쪽에 튀어나가 있는 부분의 개수가 2개가 돼야 합쳐서 12개 되는 거는 금방 알겠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게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죠. 몇 개를 가져갈지는 알 수 없잖아. 10개 중에 10개 이하 중에 개수이긴 할 텐데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10개가 다도 아니죠. 교집합에 포함된 인원이니까 5개, 6, 7, 8, 9, 10 중에 1개가 없을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고 1개를 가질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개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2의 5제곱개, 32개가 정답이죠. 다는 32가 정답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 가나 다를 다 구한 다음에 뭐 아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가나 다를 다 구한 다음에 덧세 말하는 게 정답이었으니까 2 더하기 10 더하기 32 정답은 44가 정답이네요. 나와 다를 곱한 건 의미 없어요. 이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의미 없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거 다 덧셈한 게 문제입니다. 23번은 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4점짜리지? 이가 안 되는 솔직히 문제죠. 이 정도 문제가 왜 4점일지가 참 상당히 의심 가는 문제일 수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라 이건 드모라운 법칙 위해서 여러분이 적당히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워낙 쉬운 문제니까. 23번도 많이 한 거지. 근데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24번.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말 때문이죠. 이거 P가 낙Q이기 위한 필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필요라는 얘기는 가정은 거짓인데 죄송해요. 명제는 거짓인데 그 역이 참인 거지. 됐니? 이걸 집합으로 바꾸면 라지 P 얘는 낙Q니까 Q의 여집합. 참이 되는 쪽으로 입이 벌어지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직선 그려서 그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는 것도 하고요. 25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좀 불편해요. 문제가. 아마 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21번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20번으로 나오기에는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아마 21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21번 주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것 30번 이게 보통 킬러 문항이죠. 준 킬러 그러면 이제 뭐 20번, 29번까지 같이 껴가지고 총 4개 문제는 그냥 대박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21번, 30번. 삐까삐까한데 보통은 30번이 좀 더 어렵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번과 30번은 거의 뭐 문제는 아니라 극악으로 봐야 되죠. 근데 왜 21번 좀 더 쉽냐면 얘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쉬운 것 뿐이에요. 정답률이 좀 더 좋아요. 21번이 30번보다는. 근데 만약 21번에 보기를 지우면 뭐 21번, 30번은 구분이 없을 겁니다. 둘 다 어려운 문제니까 거의 정답률이 뭐 극악이 되죠. 이 문제도 이제 객관식 보기 문제긴 한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풀이가 굉장히 깁니다. 집합 X는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느낌상 1부터 20까지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 그냥 건너가면 안 돼.
1부터 20까지 자연수야. 20 이상의 자연수는 없는 거야. 20보다 큰 자연수는 없는 거예요. 21, 22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딱 20까지야. 근데 집합 AK, 뭐라는 거야. 어떤 원소가 전체에서 온 겁니다. 그럼 결국은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왔다는 얘기죠. 걔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임의의 상수 K를 뺐어요. 그리고 X가 뭐야? 여기 있었네?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20 이하의 자연수에다가 20 이하의 자연수의 일정한 수를 빼는 값을 곱했더니 그게 3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죠. 걔를 원소로 갖는 집합 AK라는 뜻이에요. 머리 아프죠? 일단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합비는 좀 나아, 걔보다는. 이게 뭐죠? 전체 원소입니다. 전체 원소니까 얘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됐니? 어쨌든 자연수잖아. 분모에 5가 있는데? 그럼 따라서 분자인 30-x는 5의 배수가 돼야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5의 배수 뭐 있죠? 5 있고요. 10, 15, 20. 25부터는 안 쳐주지? 자연수가 20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원소도 어쨌든 20 이하의 자연수일 테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값이 뭐였나요, x는? 계산해보시면 얼마죠? 계속 빼야 되죠? 저기서 빼게 되면 여기 있는 원소는 잠깐만요.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하나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나와요? 저기 있는 원소에는 5가 들어갈 수 있죠? 이 전체 숫자가 이런 숫자를 갖는다는 것 뿐이잖아. 내가 원하는 원소는 아니야. 분자값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여기 뭐가 들어야 돼요? 이게 20이, 이 전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5가 들어가면 5분의 25니까 5 되겠죠? 그럼 뭐가 들어야죠, 그 다음에? 10 되나요? 되고요. 15 됩니까? 됩니다. 20 되나요? 되죠? 네, 여기까지만 되겠네요. 25는 안 된다. 25는 왜 안 되니? 여기다 25를 집어넣으면 5분의 5니까 약분하면 1이 되긴 하지.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살짝 지워졌어. 여기 있는 이 값은 x잖아. x는 어디서 와야 돼요?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와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가는 x값 자체도 20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에 5의 배수였던 5, 10, 15, 20, 25 이런 걸 집어넣어 봤더니 되는 게 뭐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그러면 집합 B는 알고 보니까 얘가 집합 B인 거죠. 얘가 집합 B인 거예요. 집합 B는 이래요. 50, 15, 20. 근데 집합 A를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A가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A 때문이에요. B가 구해졌으니까 B의 여집합을 봅시다. 이 문제는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한 개여야 돼. 딱 하나만 겹쳐야 돼요. 근데 B의 여집합은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 50, 15, 20을 뺀 나머지니까 1, 2, 3, 4, 6, 7, 8, 9, 11, 12, 13, 14, 16, 17, 18, 19까지. 이게 집합 B의 여집합이죠. 얘랑 AK라는 집합을 딱 교집합했더니 원소가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겹치는 부분에 딱 하나의 원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K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4, 6, 7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딴 건 절대 못 간다는 뜻이죠. 이해했죠?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이제부터 보세요.
AK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AK는 누구랑 누구의 곱이냐면 X와 Y-K의 곱이지. 근데 곱해서 30이 돼야 돼. 근데 X도 자연수고 Y-K도 자연수겠지. 문제 다 자연수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그럼 두 개를 곱해서 30을 만들어야 돼요. 뭐 있나요? 1과 30, 2와 15, 3과 10, 5와 6, 6과 5, 10과 3, 15와 2, 30과 1. 맞습니까? 이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얘부터 봅시다. y-k가 그러니까 x는 1, 2, 3 이게 x값이에요. x는 1, 2, 3 이렇게 갖는다 뜻이에요. 근데 y-k가 30, 15, 10 이런 값을 갖는데 y에서 k를 뺐더니 어떤 자연수죠? 이 자연수는 20 이하의 자연수일 겁니다. 20 이하의 자연수를 빼서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어떤 상수를 빼서 30이 돼야 돼. 그런 수 있어? 20에서 어떤 자연수를 뺐더니 30이 되는 게 있나? 그런 게 어딨어? 20에서 숫자를 빼면 20보다 더 작아지지 30이 되진 않아. 그럼 얘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앞에 건 놔두는 겁니다. G가 중요한 거니까 Y는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일정한 상수 K를 빼내요. 15가 되는 걸 찾아야 돼. 뭐 있니? 16과 1. 그 다음 빼서 12가 되니까 17과 2. 이게 15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 15와 0은 말이 안 되잖아. 14와 마이너스 1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되는 것부터 찾아보면 16과 1, 17과 2, 18과 3, 19와 4, 20과 5. 여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됐지? 그럼 얘는 10대하니까 11과 1, 12와 2, 13과 3 해서 어디까지 가죠? 20과 10까지 가겠죠.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리고 이런 건 처음부터 답이 안 되지 않을까요? x에 5에 배수하는 것도 당연히 답이 안 되겠지. 우리 지금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고 있잖아. 이해하죠? 집합 B의 여집합이야. 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거잖아. 여기는 뭐가 없죠? 5의 배수가 없어요. 이해하니? 5의 배수가 없는데 여기 5의 배수를 끼고 들어오면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찾아야 되니까 이런 건 처음부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빼서 5 내는 건 찾는 거예요. 6과 1. 그 다음 7과 2. 8과 3의 조합이 빼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9와 4. 어디까지 가요? 20과 15까지 가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잡아다, 이게 헷갈린다. 여기서 잘 봐야 돼.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K 값에,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K 값이 잘 몰라, 지금. K 값에 따라서 Y 값이나 X 값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K 값에 따른 X의 값을 봅시다. 왜?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가 지금 겹쳐지고 있잖아요. 봐봐. 잘 봐. AK의 원소는 얘야, 얘. X야. 이해하니? AK 원소는 X야. 근데 X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내가 원하는 AK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K 값이 1이 왔다고 쳐봐.
K값이 1이 오면 S값은 뭐가 되죠? 2가 나와요. 맞니? 근데 바로 밑에 있는 거 봐봐. 근데 만약 K값이 1이 되면 X값이 2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도 나와요? 3도 나와. K값이 뒤에 있는 게 K값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 순서쌍을 파란색 순서쌍을 쓸 때 뒤에 있는 게 K값이었지. K값이 1이 되게 되면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6도 나옵니다. 이해하겠어요? 됐니? 이게 하겠죠? 그럼 만약 K가 1이 되면 그때 A1, 달리 말하면 집합 A는 1, 2, 3, 6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럼 얘랑 집합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2도 겹치고 3도 겹치고 6도 겹쳐. 교집합이 한 개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 잘라내면 되잖아. 1은 안 돼. 2도 안 돼. 왜 안 돼? 여기 겹치잖아. 3도 안 돼. 왜? 여기 겹치잖아. 단 하나라도 결국은 겹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하나라도 위아래에서 단 하나라도 K값이 겹쳐서 X값이 나오게 되면 집합 B의 여집합과 교집합이 2개 이상씩 나올 테니까. 그럼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1, 2, 3, 4, 5까지 안 되지. 그럼 얘는 지워야 돼. 1, 2, 3, 4, 5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6, 7, 8, 9, 10은 여기서 겹치잖아. 여기 보면 1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15까지 나오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가 밑에서 K값에 나오는 거야. K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6, 7, 8, 9, 10이 있잖아. 그럼 6은 여기랑 또 겹칠 거 아니야. 그럼 K가 6이 되게 되면 원소가 3이 나와요. K가 6이 되게 되면 집합 X의 원소는 A의 원소는 6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3도 있고 6도 있으면 B의 여집합과 다시 교집합이 2개가 발생하잖아. 그럼 6도 안 돼. 7도 안 돼. 8도 안 돼. 9도 안 돼. 10도 안 돼.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1, 12, 13, 14, 15. 얘만 정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일단 어려워요.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는데 일단 나열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땡땡땡 처리하시면서 적당히 나열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 안에서 솎아내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솎아내는 게 왜 헷갈리냐면 이 x의 정체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x도 모르는데 y도 모르고 k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지가 모호한 문제야. 그래서 벌려놓을 수는 있는데 수습이 안 되는 문제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처리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 문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단어. K값에 따른 X값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 이유는 집합 A의 원소는 Y가 아닌 X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K값이 얼마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A값이 될 수 있는 종류가 X값이 될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어차피 5의 배수들은 빼내야 되니까. 2, 3, 6 중에 K값이 주어짐에 따라서 2, 3, 6의 원소 중에 1개, 2개, 3개의 원소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K값이 1부터 5까지 가게 되면 1부터 5까지 가게 되면 첫 줄에 있는 이 순서상에도 K값이 1부터 5가 있고 둘째 줄에 있는 이 순서상에도 K값이 1부터 5까지가 존재하며 세 번째 줄에 있는 순서상에도 K값이 1부터 5까지 존재해요. 그 얘기는 K값 하나가 주어짐에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원소는 2, 3, 5, 2, 3, 6이 다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럼 1, 3, 1, 2, 3, 4, 5는 K값에서 빼내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6, 7, 8, 9, 10도 안 돼. 6, 7, 8, 9, 10은 위에 있는 순서상에는 6, 7, 8, 9, 10이 없는데 두 번째 순서상과 세 번째 순서상에 보면 6, 7, 8, 9, 10이 겹쳐 나와요. 그럼 K값이 6이 되게 되면 K값이 여기는 6을 갖게 되면 원소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X의 원소는 3이 나온다는 뜻이죠. K값이 6이 되게 되면 여기서 세 번째 순서상에서 원소값 6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3과 6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집합 B의 여집합과 교집합이 두 개가 발생해. 그러므로 K값, 이게 순서상의 뒤쪽에 있는 순서 중에 1번 줄, 2번 줄, 3번 중에 단 하나도 겹치지 않는 K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씩만 존재하는 K값. 그게 누구냐면 11, 12, 13, 14, 15 이 5개가 정답인 거예요. 아셨죠? 네. 문제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뭘 취하라는 얘기냐면 부정을 취하라는 얘기죠. 거짓이 되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이 100점 맞았다. 100점 받았다. 이걸 거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이 거짓이 되게 되면 모두 다 100점 받았다의 거짓은 모두 다 100점 받지 않았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거짓말이면 되잖아. 이 말이라는 거는 내가 찍었던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100점이라는 뜻이야. 이 말의 거짓말은 예외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모두 다 100점 안 받아도 거짓의 일부가 되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100점 받지 못하면 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야. 내 말은 전부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100점이었는데 그 말의 거짓은 예외가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죠? 어떤이 되는 겁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의 부정은 아니야.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거겠죠. 어떤 학생은 100점 받았다의 부정이니까 못했다가 100점 받지 못했다. 이게 부정이죠. 결론은 거짓이 되도록이라는 뜻은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보라는 뜻이야. 그럼 부정하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지. 이게 성립하는 정수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등식이죠? 근데 부등식을 못 풀잖아. A값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래프를 그리죠.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위는 좌변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얘는 이건 X축이죠. 그럼 문장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떤 실수 X에서는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는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는 건 없다고 그랬죠. 위치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떤 X 중에 이 포물선 X 중에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나요? 없네요. 그럼 만약 X축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게 되면 이 포물선의 X값 중에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나요? 없잖아. X축 밑으로 내려가야 돼. X축에 접한 거지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잖아.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되면 주어져 있는 이 포물선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어떤 경우는? 이 경우는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은 이죠.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은 그 X값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의 값 Y값이죠. 그 Y값이 X축 밑으로 음수가 되기도 한다. 이 뜻이네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문제는 판별식보다 크게 만드는 이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정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별로 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해석이 잘못되면 이해를 잘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을 못 대는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28번은 이거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라 명제 관련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말은 명제로 써져 있지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뒤에 함수 부분에서도 잘 안 그러니까 나와도 내신형에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2019년 거는 그러니까 아까 문제 한 문제죠. 한 문제 한 문제가 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뺍니다라는 게 한 문제였죠. 그걸 빼긴 했는데 여기를 할 시간이 지금 마땅치 않네요. 일단 2019년 게 중요하니까 집에 가셔서 2019년도 거 지금 오늘 설명했던 거 있죠.